나는 5일간 243km를 뛰어 사하라 사막을 건넜다. 사하라 사막을 달린다는 것은 그 어떤 대가나 보수를 바라고는 결코 도전할 수 없는 일이다.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신기루와 같은 도전이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학의 주요 이론 중 하나인 기회비용 개념을 환산하자면 정말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효용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 순수한 열정이 기회비용을 환산한다면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나 역시 사하라 사막에 대한 꿈을 꾸고 거기에 도전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정말로 비현실적이고 비경제적인 일이었다. 자, 이 책은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2002년에 있었죠. 2002년도에 모로코 사하라 사막을 243km를 달리고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에 조그만 기사가 나왔는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조선일보사에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써서 준비한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 해가지고 공개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제 집필하고 작을 만들어서 썼는데 준비를 내용은 간단하니까 이 여행에 대한 그 기록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보기 좋다, 아름다웠다, 또 가고 싶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건데, 이제 제일 첫 장부터 하면은 내가 사하라 사막을 왜 가게 됐느냐, 공기가 나와요. 공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나이 40대의 아저씨가 일상생활에 일탈을 꿈꾸는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고, 가족들한테 내가 사하라 사막을 가서 달리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허락을 받는 가죠. 허락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야, 너희가 거기 가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깝깝하더라고. 그게 제일 깝깝했어. 그래서 그거 뭐 설득시키는 과정. 그러고 나서 이제 오케이를 받고, 회사에 승인을 받고, 겨울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혹독한 운동을 했어요. 혹독하게. 무지하게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당시 제가 체중이 78kg가 나왔었는데, 운동 시작하기 전에 3개월 만에 무게 몸무게가 58kg, 60kg로 다운시켰어요. 3개월 만에. 무지하게 열심히 운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막은 이제 배낭을 메고 뛰어야 돼요. 사막은 특이한 여기 이제 배낭이 있잖아요. 이게 물이 있고, 배낭의 무게가, 우리는 먹는 게 무거워. 우리 무게는 배낭이 한 14kg 정도 나가고, 유럽 애들은 배낭이 8kg 정도 나가요. 배낭을 메고 뛰니까 등산용 배낭에다가 웨이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산을 막 뛰어다녀요. 정신없이 뛰어더라고요. 그걸 준비해가지고 사막을 갔는데, 첫날 뛰고 둘째 날 뛰는데, 첫날 사막에 딱 가가지고 사막이 아름답다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사막이. 왜 아름답냐면 제가 맨날 꿈꿨던 게 뭐냐면, 미트리는 이제 저희 현대모비스 내에 특히 이제 본사 쪽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독서 클럽인데요. 설립이 된 지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소수의 한 2, 3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한 40여 명 정도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횟수는 한 달에 이제 2번을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모이는 날짜는 수요일 날 이제 모여가지고 각각 이제 내가 읽어본 책에 대한 어떤 느낌에 대한 발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 선정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부터, 아니면 의학적인 책부터, 아니면은 소설적인 부분, 고전적인 부분, 그 장르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좀 이게 독서의 모임이다 보니까 철학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또 사상적인 거, 정치적인 얘기를 또 거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상과 정치적인 얘기가 거를 때는 토론이 많이 뜨겁습니다. 저희 이제 독서 동아리에 현대모비스 직원 말고 요 주변에 근처에 타 회사의
독서 동아리가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을 저희 회사로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독서 동아리에 제가 발제하는 거를 같이 이제 듣고 소감하고 그다음에 뭐 다음 단계가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도 이런 활동을 하면은 좀 더 기업 독서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독서 모임이 좀 더 이제 퍼져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외부 다른 회사 저희하고 연관이 없는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발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혼자라는 것이 이토록 고독한 것일까? 주위를 둘러봐도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움직이는 물체는 오직 나를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나의 그림 작품. 만약 쓰러진다면 큰일이었다. 운이 좋을 경우라면 1시간 이내에 발견되어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호송될 것이었다. 하지만 운이 나쁘다면 대회 둘째 날 사막을 지나면서 본 낙타의 시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순간 희미해져가던 정신의 한쪽에서 가족들의 환한 얼굴이 하나씩 등장했다. 몸이 지치고 정신이 나약해질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가족 생각. 내가 다시 돌아갈 때 아이들에게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 분명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으로 지쳐가던 몸과 마음을 추스려 보았다. 사막에서 정지해 있는 모든 존재는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모래 폭풍은 순간순간 모래 위를 거니는 존재를 뒤덮어버리고 그것을 인해 사막의 일부로 휘어감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서 사막의 모래 속에 깊이 처박혀 있는 낙타 시체를 보았다. 죽은 지 오래된 듯 등뼈가 다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사막이 산한 모래 폭풍에 철저히 노출되어 있었다. 움직임을 멈춘 낙타의 몸뚱어리 위로 모래가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사람은 자신의 일에 매진할 때 가장 아름답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난관에도 물러서지 않고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는 삶의 자세.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람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승호에게 박대리에 대해 물어봤다. 승호도 어디쯤 오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한 대의 헬기가 날아왔다. 그날 착륙하는 헬기를 본 것만 벌써 6번째였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시선을 헬기에 고정시켰다. 다행히 박대리는 거기에 없었다. 승호에게 어서 텐트로 들어가 쉬라고 말하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를 박대리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러다 아예 피니시 라인에서 2km 정도까지 마중을 나갔다. 나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데 승호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알파 미를 들고 내가 앉아있는 곳으로 왔다. 박대리가 걱정된 것이다. 요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출발하기 전에 너 죽어도 괜찮니? 예, 그 사인하는 거야. 사라사막이요. 그 옛날에 바다였다는 게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조개 화석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사실 이거 집어오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 집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저희 동호회가 이제 매달 그 정기적으로 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읽으시고 오셔가지고 그걸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도 이제 연말 11월 그 정기 발제를 가진 거고요. 아마 주제는 이제 그 오늘 발제하신 저 사장님이 그 본인 직접 쓰신 책을 또 그 발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책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더 그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마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저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문명 이런 사회를 벗어나서 가가지고 이제 어떤 색다른 경험과 그리고 뭐 혼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건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좋은 경험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창의적인 사고 이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걸 하려면 이제 책을 통해서 얻는 게 저희가 모든 걸 경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 많이 좀 권장들을 많이 요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직장인이 책을 읽는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동호회를 통해 가지고 좀 어떤 반강제적으로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좀 기회를 갖고, 그리고 또 사실 내가 안 읽더라도 이제 남들이 읽으셔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많은 배움의 기회랄까, 좀 그런 시간을 억지로 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좀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냥 즐거워서 갔다고 보시는데 그게 지금 납득이 안 돼요. 다른 문제가 뭐 같이 결부되어 있지 않을까. 그냥 라면이 즐거웠거나 일탈이면은 다른 종류도 많은데.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해외 토픽이 얼핏 봤는데 사막 레이스가 나왔어요. 근데 어릴 때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기회가 되면 저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 그게.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이 40대 들어서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하라 사막을 가보고 싶은 거야, 이게. 그때. 그래서 또 가보고 싶으니까 거기 막 그냥 올인을 하는 거야. 막 자료를 찾고 뭐 찾고. 일상의 일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여기 그냥 직장 생활의 어떤 생활하면서 일탈을 생각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일탈이지. 이런 모험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또 살면서 그냥 일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험을 하게 된 계기, 또 일탈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어렸을 때 아까 그 암흑 얘기를 하시면서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꿈이 눈앞에 이루어졌을 때 그 약간 쾌감이나 성취감 같은 것들이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분명히 꿈이 있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현재는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꿈이나 이런 희망들을 조금 무디게 생각하고 지내오고 있는데, 이렇게 독서 토론회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분야를 그 토론을 통해서 간략하고 또 나의 다른 견해를 바로 직면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번 발제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주제와 매번 새로운 책들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고, 또 발제하시는 분들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 같은 책을 읽었다 할지언정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분의 생각은 또 이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볼 수도 있고 다른 면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생각이 좀 풍부해질 수 있는 좀 그런 자리들이 많았었던 게 제일 좋고요. 또 저 또한 뭐 반강제적으로라도 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책을 보고 또 더 깊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스스로도 공부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대회에 제가 아시아 참가 선수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시아 분야는 그 기록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어요. 그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어차피 통계치로 나온 걸 보면은 독서량이 현저히 적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항상 하는 얘기가 10월 정도 되면 주변국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주변국의 우리나라 독서량이 그들에 비하면 한 3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이제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이 아니면은 뭐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더 많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옆 사람보다는 나 자신이 책을 좀 더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보는 게 제 이제 희망이고 바람이거든요.